수갑을 찬 이들이 경찰에 이끌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 오늘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입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자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을 호송해오기 위해 경찰관만 190여 명이 동승했습니다. 공항에는 200명이 넘는 현장 대응단이 대기했습니다. 송환 대상자들은 국내 영토로 간주하는 전세기에 타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입국한 뒤에는 호송차로 옮겨 타 각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충남청으로 45명, 경기 북부청으로 15명, 대전청과 서울 서대문서, 경기 남부 김포서, 강원 원주서로 각 1명씩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기본적인 마약 검사도 진행합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이지만 감금 피해자이기도 해 출국 경위나 피해 상황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체포된 사람들의 국내 조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규모를 조직을 전모를 항상 밝히는 데 주력을 하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한 정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측이 현지에서 한국인을 추가로 발견하면 즉시 연락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네,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오는 20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고문 등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해 공동 부검을 실시합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박 씨에 대한 부검을 마친 뒤 고인을 조속히 국내로 송환해서 유족에게 인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에 있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며칠 전 KBS에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는데 곧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도움을 줄 수 있겠냐는 제보였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를 현지에서 만나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동행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한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지난 8월 휴대전화를 한국에서 갖다 줄 수 있겠냐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캄보디아에 온 A씨.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국인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끌려갔고 폭행과 감금, 끔찍한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10일 동안은 일단 계속 두들겨 맞았거든요. 자고 있으면은 갑자기 와가지고 전기충격기로 찢어버리고 불로 철 같은 거 달궈가지고 몸에. 한국 경찰엔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상황. 차라리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 그 생각까지 하고. 그러다 지난 12일 A씨는 KBS 제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곧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을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실제로 경비가 느슨한 시간대를 틈타 탈출했고 지난 14일 캄보디아 현지로 날아간 KBS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네. 불안한 듯 떨리는 두 팔, 몸 곳곳에 흉터까지 여전히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푸놈펜에서 범죄단지가 밀집한 시아누크빌로, 열흘 만에 다시 푸놈펜 범죄단지로, 이후엔 또다시 최대 범죄단지로 꼽히는 태자단지로 팔려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강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가 감금됐던 범죄단지 중 한 곳은 푸놈펜 시내 한복판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탈출한 뒤에도 보호막은 없었습니다. 문 닫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게 놔둘 수도 없고 저희도 인력이 부족하고 안 된다,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또다시 납치될까 두려움에 떨었던 A씨는 KBS 취재진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48일간의 악몽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 장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복구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9시를 기준으로 복구를 마친 시스템은 전체 709개 가운데 50.4%인 357개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많아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77.5%, 2등급은 60.3%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지목하면서 공정한 대우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 상황을 언급하며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다 나온 얘기인데요.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중국과의 협상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까지 지목하며 공정한 대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fairly is hundreds of billions and even trillions of dolla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And it's our national security is secure because of tariffs. 중국은 미국 덕분에 부유하게 됐고 미국이 그들의 군대를 키워준 셈이라며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미중 협상에 있어 미국이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고 중국이 157%의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며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중 양국 경제수장은 본격적인 회담 의제 조율에도 나섭니다. We hope that China will show the respect that we have shown them, and I am confident that President Trump, because of his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will be able to get things back on a good course.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오늘 전화통화를 갖는 데 이어 다음 주 말레이시아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미중 소통 채널이 다시 가동되는 만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다음 달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의 25%, 버스의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에도 일단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의 시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고요. 지금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5mm 안팎, 강원 영동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따뜻한 겉옷 미리 챙겨두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래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는데요. 강릉이 18도, 서울 20도, 경주 22도로 어제 낮보다 4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산지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